Many of the young people on the streets that you are seeing partying now, their parents, their grandparents fought for democracy. Some of them died for democracy. And 전 세계 다 한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깜짝 놀란 열흘이었습니다. 역사적 격동의 순간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장면에 세계인들이 큰 감동과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단결력과 국민성에 주목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위기에 강한 한국인들의 DNA가 이어져 왔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전 한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던 외신 기자는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털어놓는데요. 한국의 성숙한 국민성에 찬사를 보내며 40년 전 한국에서 겪었던 사건에 대해 고백하는 글로벌 기자 커뮤니티의 글을 긴급 번역하여 전해드립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BS 대표 시사 프로그램 60 미니 취재기자로 활동했던 로렌스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죠. 요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와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처를 바라보며 40년 전 제가 겪었던 한국에서의 일들이 마치 어제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억 저탄에 잊은 줄만 알았던 순간들인데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200만 명의 인파를 보자마자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한국의 친구들이 떠올랐거든요. 미국인인 제게 나보다 우리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기림보다 연대다 강력함을 배우게 해주었던 그들은 제게 친구를 넘어 동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입사한 지 2년차가 된 신입 기자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동료들이 아시아에서의 장기 근무를 꺼렸던 터라 승진을 조건으로 아시아에 발령을 가는 경우가 많았죠. 저 역시도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 미래에 욕심도 있었던 혈기왕성한 시기였기에 몇 년만 한국에서 버티자는 생각으로 씩씩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듬해 1987년 여름 한국의 한 대학생의 장례식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뜨거웠던 여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하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었고 이한열 열사 연결식이라고 적힌 검은 단수막이 서울 도심 곳곳에 걸려 있었죠. 끝없이 늘어지는 열은 이미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건물 옥상에서 건물 안에서 창문을 열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원통함이 가득하던 광장이었는데 어디에선가 나지막히 잔잔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스피커 볼륨을 높이는 것처럼 점점 커져갔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광장을 가득 채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침 이슬이라는 곡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긴 밤 지새우고 풀린 바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가사도 정확하게 모르는 노래였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다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서 주변에 있는 한국인 스태프 선배에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았고 답답한 한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가사로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고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선배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인들에게 아침 이슬은 또 다른 애국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웅구행렬 가장 앞에 보이는 이한열 군의 영정사진에서 아직은 앳된 젊은 청년의 얼굴이 보였고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죠.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거리 양옆에는 흰 국화꽃을 들고 있는 소녀들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셨고 어떤 회사원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아침 이슬이 울려 퍼질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 된 듯이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노래만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부르더군요. 마치 그 노래가 그들의 공통된 언어이자 희망의 메시지 같았어요. 광장을 가득 채운 끝없는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하나의 목소리로 그를 애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본 적 없었던 생소한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상태였죠.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즉시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총기 소지가 합법인 탓에 위험한 살상 무기를 가진 민간인이 많고 심지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거 기간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한 날에는 거리의 식당과 슈퍼, 약국들은 약탈을 당하기 일쑤고 폭행이나 담화 같은 일들이 일상적인 곳이니까요. 40년 전 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생김새는 모두 다르지만 차분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한열 열사 장례식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녹화된 필름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정확하게 한글 가사로 따라 부를 수도 없는 실력이었지만 그 선율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죠. 영상 파일을 접한 본사 직원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스태프가 적어준 가사를 보며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찾았고 그 뜻을 가만히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가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보았던 그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은 제 기자 생활 40년 중 가장 강렬한 취재 경험이었죠. 저는 그때 미국 현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차릇한 연기 속에서도 끝까지 노래를 부르던 학생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던 모습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한열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하늘 뛰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목 놓아 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이슬이라는 가사의 울음을 녹여낸 듯 느껴졌죠. 한국인들에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서름이 가득한 거친 광야를 헤쳐갈 수 있는 에너지였고 눈물을 삼켜 외치는 젊은 날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과거 1970년대 군부시대 때 이 아름다운 음악이 금지곡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날 명동의 작은 음반 가게에 들려 가수 양희은의 아침 이슬 테이프를 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뜨거웠던 여름과 한국 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침 이슬과 같은 희망의 노래가 함께하기를 바라왔죠. 제 기억 속 한국인들에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서름이 가득한 거친 광야를 헤쳐갈 수 있는 에너지였고 젊은 날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단결력과 연대, 열정과 화합은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하나의 멜로디로 단단하게 뻗어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 전곡점에서 음악으로 슬픔을 삭히고 분노를 폭발시켰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역사의 전곡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과 상록수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눈물이 담긴 호소였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열흘 전 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기세를 뽐내던 그날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은 뉴스특보로 긴급하게 보도되었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위기의 한국 국민들을 보며 저는 걱정과 함께 의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급하게 유튜브 화면으로 찾아본 실시간 국회의사당 화면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온몸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젊은 날 한국의 민주주의 소용돌이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전 세계가 놀라는 한국 국민들의 질서와 단결력을 보며 그들은 원래부터 그랬지라고 읊조렸습니다.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은 그 어떤 갈등도 사고도 없이 평화롭기만 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외신과 SNS를 통해 한국의 뉴스를 접한 전 세계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치적인 집회가 열릴 때마다 무장 약탈 사고와 폭행, 방화, 사고 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거 시즌에 상점마다 보호벽을 설치하는 건 물론이고 일정 기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요 도시내는 군인들과 경찰이 순찰을 강화해서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공권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위가 끝나자 집에서 들고 온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처리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탈수와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생수와 핫팩을 나누어 주더군요.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배려했고 시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해산할 때까지 안전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케이팝 히트곡이 흘러나올 때면 클럽을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춤장이요. 마치 콘서트장 같은 화끈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우리 미국에서는 이 응원봉을 모르는 세대도 많았는데 이번 한국 집회에서 응원봉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K-응원봉을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홍보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한국 응원봉의 순간 주문 증가량이 가장 높았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국인들은 한마음 한뜻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민중가요로 떠오른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기에 맞추어 알록달록한 응원봉이 빛나는 생중계 영상에서 국회의사당 주변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생중계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부산, 광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죠. 저는 질서정연한 200만 명의 움직임을 보며 한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때도 수많은 청년들과 장년층들이 거리에 나와 손에 손을 잡고 띠를 만들어 안전한 시위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절대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서러움과 억울함,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모아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샀던 양희은의 음반을 꺼내들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테이프가 망가진 건지 지지직하는 잡음이 들리고 제가 기대했던 노래는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유튜브로 양희은 아침 이슬을 검색했습니다. 진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이라는 가사를 듣자 40년 전 서울시청 광장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국의 국회의사당 영상에서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1980년대 광장을 울렸던 기성세대의 외침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적동의 시절 불렀던 아침 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상록수의 성음과 다짐이 어려 있었다면 지금 여의도를 가득 채운 함성은 그보다 훨씬 더 자신있고 밝고 희망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1980년대에 국민들이 이긴 것처럼 2024년에 우리도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으로 3년간의 파견 근무를 간 후배 PD 데이비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국과 180도 다른 집회 현장의 분위기에 압도된 듯 보였어요.
선배, 여기 시위가 아니고 콘서트장 같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질서와 안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안내했고 긴급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밝은 형광색의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차분히 동선을 정리하며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이쪽으로 비켜주세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연일 국회 앞에서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던 사람들 사이에 또렷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하다는 말이었어요. 데이비드는 한국 생활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반찬 더 주세요. 정도의 생활 회화는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어떤 모녀는 종종걸음으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고 이름 모를 시민들은 핫팩과 간식 등을 나눠주며 서로를 격려했고 어린아이와 유모차가 지나갈 때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길을 터주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시민들이나 아이유, 뉴진스 같은 연예인들도 선결제 릴레이를 이어갔고 저는 전 세계가 새로운 TLC 문화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운 마음으로 취재를 이어갔다고 했어요. 바로 40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실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엄청난 단결력과 사회적 연대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발견한 거죠. 집회의 모습이 최루탄과 돌멩이에서 촛불로 그리고 응원봉으로 세대교체가 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을 담은 목소리 역시 아침 이슬에서 상록소 다시 만난 세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었습니다. BBC, CNN 등 주요 미국 방송사와 인터뷰한 한국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젊은이들의 인터뷰는 더 놀라웠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피땀을 흘린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평화롭고 즐겁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든 어떤 소녀도 말했습니다. 1980년대 어른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인들이 세대를 넘어 연대하고 통합하고 있다는데 정말 놀랐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 집회에 모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마 저렇게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모이기 전에 이미 주변 상점들은 다 약탈을 당했을 거고 거리에는 패싸움이 나서 경찰이 충돌했을 거예요. 데이비드 역시 한국인들의 전 세대를 관통하는 연대와 단합력에 놀랐는데 특히 올해 처음 발령받은 막내 작가 셀리는 무료 푸드트럭 영상을 보며 이게 진짜냐며 뒤집어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수많은 인파가 몰리니 돈을 벌기 위해 모인 푸드트럭인 줄 알았는데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간식과 커피로 응원하기 위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쉽게 믿지 못했다고 했죠. 그녀는 푸드트럭에서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는 사장님과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푸드트럭의 사장님은 해외에서 후원자들이 재료비를 보내주면서 무료 나눔을 하자는 제안이 와서 함께 동참했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집안에서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 올라왔다는 한 시민단체도 어묵과 초콜릿을 나누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후원금으로 간식을 준비했다며 작은 나눔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볼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밤추위에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고 힘든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주변의 이웃을 지키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싱글벙글해 보였어요. 이 외에도 닭강정, 떡볶이, 어묵 등 다양한 무료 간식들이 시민들의 배를 채웠고 SNS에서 번진 선결제 릴레이로 멀리서도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카페와 식당에 선결제하며 마음을 전했어요. X에는 국회의사당 업카페에 커피 100잔을 선결제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S대우 이름으로 커피 받아가시면 됩니다와 같은 글들이 이어졌죠.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해 커피 쿠폰을 나눠주는 사례도 있었고, 가족여행 경비로 키즈버스를 대절해서 시위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일반 시민들도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방송사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렸고 삶의 수준이 꽤 높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한국은 시민 문화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자신의 삶에서 먹고 살기 바빠 보였던 한국인들은 어떻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렇게 단결될 수 있는 건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에게,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2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 화장실을 가는데도 1시간 줄을 서는 상황에서도 새치기나 몸싸움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나라의 위기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달음의 거리로 뛰어나온 한국인들의 정서와 누가 억지로 등을 떠민 것도 아닌가. 서로를 돕기 위해 안달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나 하나라도 나가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단결성과 응집력, 주인의식이 오늘날의 경제대국 문화강국을 만든 한국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아침 이슬과 삼육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던 집회 현장은 이제 세대 교체를 완료했고 2030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선배들이 이룩한 유산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죠. 아주 오래전 들었던 슬픔과 분노, 간절함과 애통함이 뒤섞인 목소리가 뒷전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사실 1980년대로 돌아갈 것도 없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위 때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었잖아요. 당시에는 저는 시사부 국장이었는데 한국의 촛불행진 영상을 보던 앵커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는 놀란 후배들에게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아침 이슬이 울려 퍼진 1987년의 광장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차마 감성으로 송치하지 못한 미공개 화면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먹먹한 슬픔을 가득 안고 행진하는 한국인들의 영상을 보며 저는 조금은 가라앉은 암울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랍 속에 아껴두었던 가장 빛나는 응원봉을 들고 신나는 K-팝에 맞춰 축제의 한 장면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광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롭고 즐겁고 안전하길 200만 명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죠.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선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차디찬 겨울, 난로 하나 없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몇 시간을 떨었던 한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집회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들고 함께 함성을 지르고 있어 활기찬 분위기가 넘쳐 흘렀고 그들은 함께라면 결코 지지 않는다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어른들이 체류탄과 공범에 맞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용감한 어른들을 보며 자랐어요. 국민이 뭉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공식 행사가 진행되는 국회대로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였어요. 소위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인파였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행렬은 이어졌고 집회 장소인 국회의사당역이 있는 9호선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지요 역사 내에 인파관리 인력을 대거 투입, 서울시에서는 무정차 통과 조처를 취하기도 했죠. 지난한 이동 과정 끝에 집회 장소에 도착한 시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소매치기와 성추행으로 수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상황에서도 단 한 건의 사고나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정확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선수 만든 편말이나 응원봉, 고양이 뱃살 만지기 운동 본부 전국 거북목 축협의협회 처리되는 것도 메탈이다 등
이색적인 문구가 적힌 깃발을 휘날리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쳤어요. 집회 중단중단 풍물놀이태가 연주하는 뜸다리와 장구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한국인들을 보며 저 와중에도 흥을 놓치지 않는 한국인들은 최악의 민족이라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라가 가장 어두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한국의 국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축제의 장으로 겸허한 시위 현장을 배경으로 셀프 카메라를 찍는 시민들도 있었죠. 저는 데이비드에게 위챗을 보냈어요. 데이비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특별 생중계 일정이 마무리되어 한숨 돌리게 되었다며 한국은 시위가 하나의 문화 행사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촬영했던 한국 역사의 변곡적 영상 폴더들을 보내주자 데이비드는 한국의 단결력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거냐며 놀라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이내 이런 한국의 방식을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사회적으로 집회를 꺼리는 이들도 분명 있겠지만 다 같이 응원하는 문화처럼 보이면 시위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마음속에 내재된 목소리를 더욱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더 평화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제가 보내준 영상에 대한 반내로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촬영했던 영상의 짧은 클립을 보내주었습니다. 화면 속 여의도 공원 광장에서는 풍물놀이가 한창이었어요.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풍물놀이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원형 행렬에 자연스럽게 한뮤에 춤을 추기도 했죠. 파란 목도리를 맨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50대 남자분은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모두 수고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젊은 세대가 많이 와서 엄숙하기만 했던 시위 현장이 축제의 잔이 된 것 같아 보기 좋아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우리는 한국을 보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참된 시민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반목이 확대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한국의 단결력과 질서, 화합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집회 문화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집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평가도 있었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혁수 PD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방송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20대 빛나는 청춘을 함께했던 한국에서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한국은 어려운 순간에 항상 국민들이 지키는 나라였다고 했어요.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감정기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목숨을 바쳤고 3.1운동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민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희생되었죠.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 어벤져스급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이요. 이 일을 입으로 연구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란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인들의 선결제 문화, 나눔의 선행, SNS를 통한 격려와 응원까지. 미국에서는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생판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뒤섞여 질서있고 안전한 사회가 가능한 한국의 문화에 놀랐고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들이 경이롭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연대의식이 아주 특별한 것 같다는 감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연대하며 안전하게 목소리를 높인지 알게 되었죠. 한국은 아주 대단한 나라이고 절대 쉽게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실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혁수 PD는 제게 매년 은퇴 후 한국에 꼭 오라고 초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의뢰 말하는 인사치레 정도로 듣고 넘어갔겠지만 이번 탄핵 시위를 보며 오랜만에 마주한 저의 젊은 날의 추억이 담긴 한국에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수가 은퇴하는 하반기 중 한국에 갈 날짜를 정하고 있어요. 1980년대 아침 이슬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광장에 들려 그날의 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싶네요. 밤을 새워 일해도 지치지 않았던 젊은 날의 저를 추억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번 시위 때 김밥, 떡볶이, 호떡, 국밥, 커피 등등 다양한 매장과 푸드트럭의 선결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결제분을 다 판매하시고도 무료로 함께 음식 봉사를 하는 한국의 소상공인들을 보며 저 가게는 꼭 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곳들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제 추억이 가득 담긴 서울 광장에 들러 젊은 날을 추억해보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국회의사당에도 들려 주변 상가에서 꼭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한국은 여전히 음악으로 하나 되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는 민족이겠죠?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한국의 저력과 하나 되는 단결력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레네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